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번. 자, 다음 그림에서 두 직선 L과 M은 점 3,6을 지나고 두 직선 L과 LM과 X축 사이에 정사각형 ABCD가 있다. 이때 점 3,6을 지나고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어떤 말인지 문제 뜻 이해했습니까? 자, 여기 지금 직선 두 개가 있어. M직선과 L직선이 있는데, 그리고 이 M직선과 L직선 사이에 만나는 이 네 교점에 따라서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. 사각형 ABCD가 만들어지는데, 이 사각형 ABCD의 정체가 정사각형이래. 자, 요 조건 하나랑 우리 아까 직선 M과 직선 L이 3,6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. 근데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LM 말고요. 이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가 이 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 그 이등분하는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즉 기울기와 y절편. 즉 이 점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점을 찾아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. 맞죠?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 구해라고 하는 건데요. 자,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회 문제의 11번과 비슷한 유형입니다. 알겠죠?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11번 문제풀이 과정을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. 알겠죠? 어떤 직선이 있을 때, 조금 전 11번 문제 풀 때도 이야기했지만,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, 도형이 있을 때, 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그 도형의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다면, 일단 우리 ABCD의 좌표를 구하고요. 맞지? 그 좌표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, 이 중점의 좌표만 구한 다음에 3,6과 이 점, 두 점 사이, 두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우리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죠. 맞죠?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. 자, ABCD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? 자, 우리 ABC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선 L과 직선 M의 식을 1차함수 식을 우리 먼저 나타내야 될 겁니다. 자, 직선 M 같은 경우는 y절편이 0이네요.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면 되겠네. 이 직선은 보니까 0,0과 3,6을 지나가니까 x가 3칸 지나갈 때 y는 6칸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지. 이건 뭘 의미하죠? 기울기가 얼마? x가 4칸 갈 때 y는 6칸 갈다. 즉 기울기가 2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0이네요. 따라서 직선 m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그냥 기울기 2x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선 L 한번 볼까요? 직선 L. 직선 L 같은 경우는 y절편이 8이라고 나와 있네요. 즉 y는 네모 x 플러스 8, y절편은 8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가는 기울기의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네요. 자, 이 기울기 또한 우리 이 점과 이 점을 아니까 x가 몇 칸 갈 때 y가 몇 칸 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. 자, x는 여기 x 값이 0인데 x 값이 3까지 갔으니 3칸 가는 거네요. 맞죠? 그 y 값은 8에서 6까지 온 거니까 2칸 내려온 거네요. 그 기울기는 얼마? 3분의 마이너스 2. 즉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. 직선 L은 방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제 요 두 직선 L과 M의 1차 함수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ABCD의 좌표를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. 알겠죠? 자, 이런 정사각형 4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이 점 A의 X값을 우리 하나의 문자, 아무 문자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. 알겠죠? 선생님은 이 점 A의 X값을 K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. 그러면 A의 좌표는 K,0가 되겠죠. 맞죠? K,0. 자,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 점 뒤의 좌표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A랑 X값은 똑같으니까 얘는 K, Y값은 바로 이 점 D가 바로 직선 M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M 방정식에 X자리에 K를 대입해서 나오면 되겠죠. 맞죠?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K를 대입해버리면 얼마? Y값은 2K라고 볼 수가 있죠. 따라서 K, 2K라고 뒤의 좌표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뒤의 좌표라는.
자,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k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2k니까 한 변의 길이가 2k인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k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도 2k가 되겠고, 그러면 k에서 2k만큼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자, b의 x값은 얼마? k에서부터 2k만큼 증가한 값이니까 3k,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3k, 0. 자,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? 이 C의 좌표 또한 X값은 3K고요. Y값을 2K라고 두지 말고 이 C라는 점 또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X자리에 3K를 대입해서 Y값을 추측해 봅시다. 자, 여기 X자리에 3K를 대입하면 얼마?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자리에 3K를 대입하고 플러스 8이잖아. Y값은요. 맞지? 그러면 얼마? 마이너스 2K 플러스 8.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점의 y값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두고,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? k값을 어떻게 알아내지? 조금 전에 봤던 d와 방금 구한 c의 y 좌표는 똑같잖아요, 사실. 그래서 2k와 누구랑 똑같다?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랑 똑같으니까, 자, 마이너스 2k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4k가 되고 4k는 8. 따라서 k값이 얼마?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맞죠? K값이 2입니다. 아, K값이 2니까 우리 이제 이 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. 그러면 사실은 A 좌표는 K, 0이 아니라 2, 0이었고, 그럼 얘는요, 6, 0이라고 볼 수가 있죠. 6, 0. 자, 그러면 여기에 Y 좌표는 얼마가 된다? K자리 2를 대입하면 4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 4. 자,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중점, 이 점의 좌표는 자, X좌표의 중점, Y좌표의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X좌표는 2에서부터 6까지의 중점이니까 2와 6의 중점 어떻게 됩니까? 아까 중점 구하는 방법도 두 점의 평균 구하는 형태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빨리 쉽게 생각하면. 그러면 2와 6의 평균 얼마입니까? 2와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. 이 점의 X값은 4가 되고요. Y값은 얼마? 0과 4의 중점이니까 이거는 쉽게 2라고 볼 수가 있죠.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중점의 좌표는 4,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끝났네. 조금 전에 우리가 3,6을 지나면서 이 정사각형을 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한 3,0 그리고 방금 우리가 구한 정사각형의 중점 4,2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. 다 됐네. 자, 두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. 하나는 3,6이었고, 하나는 4,2였잖아. 그러면 이 두 점, 일단 기울기 문자 한번 구해볼까? 기울기는 x 변화랑 분의 y 변화랑. 선생님,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. 4 빼기 3에서 2 빼기 6 하면 얼마?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있네.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래요. 그러면 저 빨간색 직선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식을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아직 y절편은 얼마인지 모릅니다. 맞죠? 그러면 이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두 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대입하기 쉬운 거 대입해서 네모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. 맞죠? 선생님은 4,2를 대입해 볼게요. x자리에 4, y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네모. 즉 네모의 값은 얼마? 1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 y절편이 알고 보니까 18이었고,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는 기울기, a 값은 마이너스 4였고 b, y절편의 값은 18이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. 따라서 최종적으로 a와 b의 값을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와 18을 더했으니까 얼마? 14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문제의 답은 14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. 맞죠? 자주 모의고사마다, 자, 모의고사 뒤에 우리가 1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 건데요.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일단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. 어떤 직사각형이나 사각형,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, 참 넓이를 이동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도형의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L과 M을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L과 M을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각 지점, 네 꼭지점의 좌표를 추측을 하는 건데, 추측을 하는 과정에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X값을 K 등 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나머지 점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이 문제는 여러분 여러 번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자기가 스님 설명 들은 친구들은
자기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 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.